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자식에게서 전화 오길 기다리신 분 계신가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게 되는 경우 많으시지요. 얼마 전 한 청취자분이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혼자 사는 게 낯설지 않은 나이인데도 저녁이 되면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혹시 아들이 전화를 했나, 딸이 문자를 남겼나.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소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엄마,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제가 더 허전해집니다. 내가 괜히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연을 읽는데 제 마음도 함께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는 잘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부모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할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괜찮니? 밥은 챙겨 먹니? 힘든 일은 없니? 이 짧은 물음 속엔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사랑을 때로는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쁜데 부모의 연락이 이어지면 아직도 내가 독립하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부모는 사랑이었는데 자식 눈에는 간섭처럼 비칠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이 짧다고 해서 부모를 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고 지금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그 빈자리를 느끼고 언젠가 스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오는 짧은 한마디,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기다려주는 여유 속에서, 침묵으로 보여주는 존중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가 냉정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멀리 있어도 밥은 잘 먹는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부모의 본능이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전화를 먼저 걸고 안부를 먼저 묻는 걸 당연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챙겨야지, 그래야 사랑받는 부모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때로는 자식에게는 무겁고 버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김순자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68살 엄마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멀리 살게 되면서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지요.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남편은 회사에 잘 다니니? 제겐 그게 사랑이자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짧게 대답하거나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필요할 땐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저 안부가 걱정돼서 딸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겐 무거운 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허전했습니다. 김순자님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그저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자식은 그 사랑을 간섭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속 따뜻한 관심이 아이에게는 때로는 감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시간에 괜히 방해되는 건 아닐까 하고 주저앉은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망설임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늘 먼저 다가가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거기 계시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안도감은 생기지만 동시에 작은 부담감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전화를 받는 일이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반대로 부모가 기다려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스스로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올 때 그 한마디 말은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심이 됩니다. 엄마, 잘 계시죠? 이 짧은 인사가 부모에게는 어떤 선물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늘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엄마, 왜 전화를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구나. 나는 너의 독립을 존중한다. 이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독립을 지켜주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청취자 박정혜 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아들이 35인데 아직 미혼이라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늘 같은 질문을 하곤 하지요. 밥은 잘 챙겨 먹니? 요즘은 누구 만나니?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저는 정말 별뜻 없이 물어본 건데 어느 날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저도 알아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숨이 막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저 아이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싶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궁금하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묻게 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과 간섭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할 때 건네는 것이고 간섭은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지만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아이 얼굴이 금세 굳어버린 적.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대화가 싸움으로 번져버린 적. 이것이 바로 간섭과 사랑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간섭은 말이 많습니다. 끝없이 묻고 확인하고 지적하는 순간 상대는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한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섭은 사랑의 변형된 모습이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간섭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간섭이 쌓이면 결국 관계의 벽이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지요. 여기서 부모에게 필요한 건 멈춤의 지혜입니다. 묻고 싶을 때, 조언하고 싶을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걸까? 만약 두 번째라면 그 말은 잠시 삼켜도 괜찮습니다. 한 어머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퇴근하면 꼭 전화해서 오늘은 뭐 먹었니? 누구랑 있었니? 따져 묻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수고했다. 잘 쉬어라. 이 말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간섭을 멈추면 대화가 열리고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신뢰가 자랍니다. 그 신뢰 위에서만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간섭, 그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얇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간섭은 상대를 얽매이게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기다림일 겁니다. 우리는 늘 먼저 다가가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이 참을성이 없을 만큼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때로 거리를 두고 기다려줄 때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가 되어 돌아옵니다. 청취자 이영호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70을 바라보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 차이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깰 때쯤이면 혹시 통화할 수 있을까 싶어 전화를 걸곤 했지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피곤하고 짧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연락 좀 줄여주세요. 제가 힘들 때는 먼저 전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때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기다림이 이런 거구나. 내가 서두르지 않았기에 아이가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었구나. 이영호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면 대화는 의무가 되지만 자식이 먼저 다가올 때 대화는 선물이 됩니다. 의무는 무겁지만 선물은 가볍고 기쁘지요. 기다림은 단순히 연락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한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나는 언제든 여기 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더욱 든든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힘이 있습니다. 꽃이 제때 피어나듯 자식도 자신의 시간에 맞춰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을 때 그들의 걸음은 오히려 더 진심이 되고 그 만남은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 주는 것. 그 물러섬 속에 진짜 사랑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기다려주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가 쌓일 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집니다. 청취자 최은자 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섭섭해서 먼저 전화를 걸고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내가 서운하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꾹 참았지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아들이 한 번 더 찾아오고 대화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꼭 잦은 연락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을 매번 말로 확인받으려 하면 관계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이지요.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좋습니다. 잘 지내지? 건강하길 바란다. 이렇게 가볍게 보내놓고 대답이 늦더라도 재촉하지 않는 것. 혹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동안 서운했다는 말보다 내 얼굴 보니 기쁘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때 더 단단해진다. 부모가 걱정을 비워내면 자식은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간섭을 비워내면 자식은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엽니다. 부모가 기다림으로 여백을 남겨두면 그 빈자리를 자식이 스스로 채워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없다는 건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기다림이 덜 힘들어집니다. 사랑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부모와 자식의 거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곧 더 오래 지속될 따뜻한 관계의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용기, 간섭을 줄이고 사랑을 전하는 태도, 그리고 기다림이 주는 깊은 유대.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노후의 행복과 관계의 평화를 지켜주는 큰 열쇠가 됩니다. 청취자 김영자님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서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제가 한 발 물러서니 아이들이 저를 더 따뜻하게 찾더군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저 자신을 돌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혼자 여행도 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던 제 삶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김영자님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내려놓음이고 기다림이고 존중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 주었을 때 자식은 스스로 다가오며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의 일부만이라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한 산책, 내 마음을 위한 책 한 권, 내 영혼을 위한 음악 한 곡을 선물해 보세요.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일수록
노후의 삶은 더 충만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품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랑이 더 성숙한 형태로, 더 넓은 품으로 바뀔 뿐이라는 것. 그 변화 속에서 부모도 성장하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서운하셨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전화기를 들고 망설이신다면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자식이 먼저 다가올 때 그 순간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따뜻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